자,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이 성질을 쓰는 거죠. 리미트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이게 성립하고, 자,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극한이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할 건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빼기 n 4제곱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n의 세제곱, 이것이 수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n 4제곱분의 1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n 세제곱까지 이 극한이 0으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의 극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4제곱분의 1의 세제곱에서 n의 세제곱까지 더한 거. 자,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얘가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이거 0이다 이렇게 해서 풀면 틀립니다. 알겠죠? 자, 왜냐하면 이게 유한합이 아니고 지금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의 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에서 1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n의 세제곱을 n에 대한 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면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세제곱의 형태고, 이것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위의 식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4제곱분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리미트, 자, 요 극한이 수렴하죠. 자, 그렇다면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an 빼기 n 4제곱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n의 세제곱, 얘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 수렴도 수렴하죠. 1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n의 세제곱, 자, 얘도 수렴합니다. 수렴하고 얘는 극한값이 얘가 0이고 얘가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 없어지면 리미트 an은 4분의 1로 간다라고 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8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급수가 얘가 15다. 이 15라는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렴한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 an-6분의 3an 플러스 1이 얘가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복잡한 문제라면은 이렇게, 자, 리미트 문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한다라고 지금 전제가 되어 있죠. 이것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수렴 값을 내가 알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알파 빼기 6분의 3 알파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자, 이 식을 계산을 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거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을 엄밀하게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얘가 수렴값이 알파다라고 전제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모순이 없다면 이렇게 푸는 것이 내신 문제를 풀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발산하는 급수. 아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급수가 수렴하면 이 수열은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자, 이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겠죠. 자, 이 대우는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또는 발산한다. an 자체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급수 또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기억 문제를 보면, 자, an이 루트 n 플러스 25 빼기 루트 n분의 1입니다. 자, 얘를 간단히 해보면 유리화를 통해서 25분의 루트의 n 플러스 25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되죠.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an은 무한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급수 또한 0이 아닌 값, 0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 또한 발산한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발산한다. 다음 니은 역시 an을 로그의 3n 제곱 빼기 1분의 n 제곱이라고 쓰고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로그 안으로 리미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n 제곱, 자, 얘는 로그의 3분의 1이죠. 이것은 값이 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지만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급수 또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산한다. 다음 디귿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자, 4의 n승분의 마이너스 7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가 배웠던 무한 등비 급수의 형태입니다. 자, 무한 등비 급수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뭐 a가 0이 아니라고 할 때, 자, 그럴 때 요때만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급수에서 공비는 4분의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얘는 이 사이에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자, 리을의 an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의 n 마이너스 1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그렇죠? 자, 무한 등비급수는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는 공비가 수렴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비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은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 그래서 디귿도 발산하는 수렴이죠. 아, 발산하는 급수고 리을은 수렴하는 급수입니다. 리을은 수렴하는 급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응,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급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an 더하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bn이, 얘가 각각 수렴하니까, 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로그 2의 an bn은 얘는 띄울 수 있겠죠. 이렇게 로그 2의 b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이렇게 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an 더하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로그 2의 bn으로 쓸 수 있겠죠. 다음 이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로그 2의 bn분의 an의 제곱을 이렇게 고쳤을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로그 2의 an 빼기 로그 2의 bn 이렇게 고쳤으면 얘는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2 곱하기 로그 2의 an 빼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로그 2의 b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얘가 8이고 얘가 1이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자, 연립해서 둘이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로그 2의 an은 9가 되기 때문에 급수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로그 2의 an은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3이 되고 그러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로그 2의 bn은 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준식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3 곱하기 로그 2의 an 빼기 4 곱하기 로그 2의 bn 이렇게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로그 2의 an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로그 2의 b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3, 이 값이 5가 되기 때문에 답은 9 빼기 20에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아까 이용했던 급수가 수렴할 때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그리고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급수가 모두 실험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도 0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도 0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bn은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값에 각각의 수렴값의 곱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0이다. 맞는 항이 되겠죠. 다음 니은은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두 개 더해도 그 다음에 빼도 됩니다. 또는 상수배를 해도 되니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빼기 2 더하기 bn 플러스 2를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이 되죠. 그럼 얘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자 디귿은 저 급수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bn은 0이 되죠.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0이 아니면 자 bn이 0이 아니면 0이면 그래서 요 극한식에서 얘가 어차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나누면 되죠. 그냥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bn 나누기 bn 하면 자 우리 나눌 때는 0이 아닌 값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귿 보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이렇게 됩니다. 자 12번 이 급수를 잘 보면 이게 마치 등비급수라고 생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등비급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항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으로 봤을 때는 같은 공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식을 자 여기 이 항끼리만 보고 이 항끼리만 보면 이것의 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2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2 더하기 한 값이랑 3의 제곱분의 4 더하기 3의 4제곱분의 4 더하기 3의 6제곱분의 4. 물론 이것은 사실 무한히 더하는 것이라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이것을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따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무한 등비급수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급수가 되게 됩니다. 수렴하는 등비급수가 되니까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자 첫째 항 3분의 2 곱하기 공비 3의 제곱분의 1의 n-1승과 다음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3의 제곱분의 4 첫째 항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의 n-1승 자 이 두 가지의 등비급수의 합으로 생각하면은 자 따로 계산하면 1-9분의 1분의 3분의 2 더하기 1-9분의 1분의 9분의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만 보면 무한 등비급수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무한 등비급수가 되기 때문에 자 얘는 9분의 8분의 3분의 2 9분의 8분의 9분의 4라서 9 3 4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번은 자 이 급수의 an 자체가 10의 n승분의 1 플러스 5 플러스 점점점 5의 n-1승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자 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에서 5의 n-1승까지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10의 n승분의 1은 그대로 빠져나오고 5 빼기 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5의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n번째 항입니다. 이거 n번째 항. 그래서 5의 n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an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곱하기 10의 n승분의 5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우리가 급수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4분의 1을 빼내고 10의 n승분의 5의 n승 빼기 10의 n승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등비급수 얘도 등비급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 4분의 1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승 빼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10분의 1의 n승 이렇게 해서 등비급수의 두 가지의 차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1 빼기 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 다음 얘는 1 빼기 10분의 1분의 첫째 항 10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끝까지 계산해보면 얘는 1 그 다음에 얘 10분의 9 9분의 1 9분의 1 그래서 1 빼기 9분의 1은 9분의 8 그래서 계산을 하면 9분의 2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14번 자 이거 14번과 같은 거는 우리 수열 문제와 다음에 이런 등비 수열 또는 뭐 등차 수열 이런 문제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는데 수열 AN이라고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 AN 이렇게 써져 있을 때의 문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이 수열 AN이라고 하는 건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수열의 성질 그 자체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 AN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등차 수열을 쓸 수 있죠. 이렇게 등비 수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고 나서 이 미지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의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4번에는 공비가 같은 두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비를 그냥 R이라고 두고 자 등비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AN의 첫째 항을 A BN의 첫째 항을 B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AN은 이렇게 되죠. A 곱하기 R의 n-1승이고 BN은 B 곱하기 R의 n-1승이 됩니다. 그래서 자 A1 더하기 B1 즉 A 더하기 B가 4이고 다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1-R분의 A가 되죠. 그래서 얘가 2고 다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BN은 마찬가지로 1-R분의 B가 6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식이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푸냐면 일단 1-R분의 A 더하기 1-R분의 B는 8이 되겠죠. 얘랑 얘를 이용해서 그럼 얘는 1-R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이것은 1-R분의 요 식을 이용해서 4가 됩니다. 이것이 8이 되죠. 그렇다면 1-R은 2분의 1이 되고 따라서 R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R을 구했으면 A도 나오고 B도 나오게 됩니다. A는 1이 되고 B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자 A와 B와 R을 다 구했기 때문에 AN은 1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고 BN은 3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자 이렇게 쓰고 다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AN 더하기 BN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AN 더하기 BN 그냥 하면 2분의 1의 n-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의 n-1은 자 계산하면 다 4 곱하기 2분의 1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의 제곱은 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4 곱하기 2분의 1의 n-1의 제곱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16 곱하기 4분의 1의 n-1승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 빼기 4분의 1분의 16 이렇게 돼서 4분의 3분의 16
예, 그러면 얘가 3분의 64 이렇게 정답이 되게 됩니다.